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민석그룹 본사 앞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임직원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죠. 오전 정기회의에서 갑자기 쓰러진 장명수 회장의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진 지 이미 2시간이 지났어요. 장 회장님께서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 입원하셨다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장명수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내 이현숙은 눈물을 훔치며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고 장남 장준혁은 굳은 표정으로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장녀 장수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고 있었죠. 막내딸 장수현만이 홀로 창가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급성 자가면역 희귀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의사 김태준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장준혁은 책임자처럼 앞으로 나서며 물었죠.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김태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만 가능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을 모시겠습니다. 병실 창문 아래 병원 정원에서는 박수정이 조용히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수정은 병원 정원사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식물들은 더욱 생기를 띠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들어보니 VIP 병실로 의사들이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명수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병원장은 직접 장명수의 가족들을 불러 상담했죠. 현재로서는 회장님의 상태를 호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은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장준혁은 벽을 치며 분노했어요. 장수미는 일을 중단하고 병원에 상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수현만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수정은 멀리서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장수현의 무거운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죠. 도와드리고 싶은데. 수정은 자신의 작은 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병원의 다른 곳과 달랐어요.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이름 모를 약초들이 정성스레 자라고 있었죠. 수정은 그중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장명수의 병실에서는 의사들이 다시 한번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장명수의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위태로워졌죠. 수정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약초 처방전과 한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수정의 눈빛이 흔들렸죠.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장수현은 매일 아침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지쳐갔어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원을 거닐던 수현은 우연히 병원 뒤편에 마련된 작은 온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나? 호기심에 이끌려 온실 문을 열자 다양한 식물의 향기가 수현을 반겼습니다. 온실 안쪽에서는 박수정이 무언가에 열중하며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수정은 깜짝 놀라 급히 약초를 감추려 했죠. 누구세요? 수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정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수정이 다루던 약초들은 일반적인 정원 식물과 달랐어요. 수현은 갑자기 궁금증이 일어 물었습니다. 이건 정원 식물이 아니죠? 약초인가요? 수정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기르는 식물입니다. 병원 정원 관리 외에 개인적으로 가꾸는 것들이에요. 수연은 몇 걸음 더 다가가 수정이 만들고 있던 약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향이 났어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보여주셨던 한약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수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혹시 한의학을 아시나요? 수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수정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의 한의사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정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15년 전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고 이곳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의학과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식물들만은 포기할 수 없었죠. 수연은 갑자기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수정은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수연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 회장님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도울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요. 수연은 즉시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가져와 수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가면역 희귀질환이라. 제가 예전에 비슷한 증상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요? 병원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 과거가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워낙 위급하니 어차피 방법이 없다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수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수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어머니 이현숙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혹시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현숙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정원사 박수정의 비밀을 어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현숙도 남편의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현숙과 수정의 만남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장준혁과 장수미는 이 제안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이현숙은 마지막 희망으로 수정의 치료를 허락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수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은 자신의 온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잡은 한약 소재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수정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지 않은 솜씨가 그대로 살아났죠. 이 약은 자가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정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약초들로 첫 번째 처방을 완성했습니다. 장명수의 병실로 향하는 수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장준혁이 차갑게 수정을 바라보았죠.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이 나서서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준혁아,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 없잖니. 박 선생님을 믿어보자. 장수미도 남동생 옆에 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죠. 오직 장수현만이 수정에게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어요. 선생님,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은 장명수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맥박이 느껴졌어요. 수정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든 한약을 장명수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침으로 주요 경혈을 자극했죠. 첫날 장명수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준혁은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효과가 없군요. 이런 미신적인 행위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현숙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수정은 처방을 조금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한약은 즉각적인 효과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셋째 날 수정이 새벽부터 정성스레 달인 한약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명수가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모여들었고 가족들도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김태준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명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면역 수치도 약간 개선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흘째 되는 날 장명수는 잠깐이지만 눈을 떴습니다. 이현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장준혁과 장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가야 해요. 수정의 말에 이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현은 기쁜 마음으로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장명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의료진들은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자발적 관해일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병원 내에서는 장명수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정이 한의사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치료법에 관심을 보였죠. 장수현은 매일 수정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초를 기르고 한약을 다리며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수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한의사를 그만두게 되셨나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수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15년 전 한 환자가 제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했죠.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볼 수 있었어요. 수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실을 꼭 밝혀드리고 싶어요. 장명수의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짧게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현숙은 수정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언제 다시 그녀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장명수의 회복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특히 김태준 과장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정원사의 민간요법으로 회장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병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장 강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창문을 통해 정원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 수정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박수정이라. 왠지 익숙한 이름인데.
김태준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큰 의료사고를 일으킨 한 의사입니다. 환자가 사망했고 면허가 취소되었죠.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행정실에 박수정의 고용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한편 장명수의 병실에서는 수정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명수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되찾고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이현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정말 기적 같아요. 박 선생님 덕분입니다. 장명수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절 살려낸 거군요. 수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한약과 침술은 장명수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의료진조차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이었죠. 장수현은 수정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15년 전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어요. 황 회장 부인, 한방 치료 중 사망, 담당 한의사 박수정 면허 취소. 수현은 기사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정이 그토록 유명한 한의사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깊이 조사하던 수현은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약재 공급업체 문제 가능성도, 부검 결과 특이한 독성 물질 발견. 수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가 정말 수정의 잘못이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는 예전 병원 관계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박수정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그녀의 치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김태준 과장이 앞장서서 반대했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어요. 강민석 병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김태준의 말이 맞았지만 장명수의 회복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장명수 가족과 상담하기로 결정했죠. 회장님 가족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을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에도 이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민석그룹 회장이 면허 취소된 한의사에게 치료받는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병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죠. 장준혁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병원장실에서 강민석을 만나 따졌어요. 왜 이런 사람을 고용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강민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박수정 씨는 정원사로만 고용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장수미도 동생 장수현을 질책했습니다. 수현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제안을 할 수 있었니? 아버지가 더 나빠지면 어쩔 뻔했어. 수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정을 믿었지만 새롭게 밝혀진 과거는 그녀도 동요하게 만들었어요. 수현은 직접 수정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15년 전 그 사고, 정말 선생님 잘못이었나요? 수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책임은 제가 져야 했습니다. 제 처방으로 환자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수현은 더 묻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명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맥박이 빨라졌죠. 김태준 과장은 장명수의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민간요법의 부작용입니다. 이제라도 정상적인 치료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현숙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호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위급했어요.
장준혁과 장수민은 즉시 수정의 치료 중단을 요구했죠.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수정은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의 표정이 드리워졌어요. 결국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수현은 마지막으로 수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정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수정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맺혔어요. 수정은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온실을 정리했습니다. 정성껏 갖고 온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수정의 손길이 멈칫할 때마다 식물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병원 출구에서 수정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장명수의 치료를 끝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또 한 번 실패하고 말았네요. 수정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장수현이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 떠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장수현이 수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정은 조용히 뿌리치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현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는 수정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제 잘못입니다. 그 말에는 15년의 슬픔과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수연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5년 전 의료사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법원 기록, 뉴스 기사, 의료 보고서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죠. 황미경 회장 부인 사망 사건, 한약 치료 중 급성간 손상으로 사망. 수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한약이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의학 도서관에서 한약재의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한편 장명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정의 치료가 중단된 후 그의 면역 수치는 다시 불안정해졌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이현숙은 남편의 병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장명수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장준혁과 장수민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죠. 수현은 의료사고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법의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김 교수는 수현의 방문에 놀랐어요. 15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김 교수는 오래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부분에서 수현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독성 물질이 한약재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성분이 박수정 한의사가 처방한 약재 목록과 일치하지 않았다. 수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처방하지 않은 다른 성분이 약에 섞였다는 증거였어요. 수현은 더 깊이 파고들었죠. 약재를 공급한 업체는 어디였나요? 김 교수가 기록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대명약초 무역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회사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죠. 수현은 즉시 대명약초 무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의료사고 직후 문을 닫았고 대표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갑자기? 수연은 조금 더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명약초 무역의 실소유주가 바로 당시 사망한 황미경의 조카였던 것이죠. 이 사실은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건 음모였어. 수정 선생님은 희생양이었던 거야. 수연은 급히 이 증거들을 모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재심을 요청할 만큼 충분하다고 조언했어요. 박수정 선생님의 면허 취소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은 희망에 차서 수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녀가 남긴 주소로 찾아갔지만 이미 짐을 싸서 떠난 상태였죠. 병원에서는 장명수의 상태가 위급해져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현숙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죠. 수정 선생님이 계셨다면. 장수현은 어머니 곁에 앉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실에 대해 가족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수정 선생님은 억울하게 면허를 잃었어요. 그분은 누명을 썼던 거예요. 장준혁과 장수미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장준혁은 자신이 수정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어요. 수정 선생님을 찾아야 해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힘을 합쳐 수정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경비원, 간호사, 심지어 병원 주변 상점 주인들까지 모두 수소문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장수현은 마지막으로 수정의 온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수정이 키우던 약초들이 남아 있었어요. 수현은 그 식물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했던 일을 끝내러 갑니다. 수현은 즉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입사하기 전 수정이 살았던 산속 오두막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좁은 길을 따라 장수현의 차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흙길은 비가 내린 후라 질척거렸어요.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어디까지 있는 거야? 수연이 중얼거리던 그때 나무 사이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있다는 신호였죠. 수연은 차를 세우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수정이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수정 선생님 계신가요? 저 장수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약초를 다듬다 말고 나온 듯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수연은 수정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버지 상태가 위급해요. 그리고 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오두막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곳곳에 말린 약초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한약을 다리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죠. 수연은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수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명약초 무역의 실소유주가 황미경의 조카였다는 사실, 독성 물질이 수정의 처방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법의학 보고서, 모든 것이 음모였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수정은 긴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15년간 가슴에 품어온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죠. 그래도 환자는 제 손에서 죽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수연은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선생님만이 할 수 있어요. 수정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다시 마주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환자를 돕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그녀의 본분이기도 했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수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늦지 않을 거예요. 수정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필요한 약초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특히 산속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 몇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했죠. 이 약초들은 병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처방에 필요해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약속할 수 없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장명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병실 밖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이현숙은 수정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돌아와 주셨군요.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장준혁과 장수미도 수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수정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수정은 병실로 들어가 장명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어요. 수정은 가져온 약초들을 꺼내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수정의 치료를 방해하려 했지만 장준혁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김태준 과장도 반대했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가족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수정은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15년 전과 같은 정확함으로 약재들을 다루었어요. 장수현이 곁에서 도우며 지켜보았죠. 이 약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침술은 경락을 열어 약효가 빠르게 퍼지도록 할 거예요. 새벽이 되었을 때 수정은 마지막 한 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정은 조심스럽게 장명수에게 한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혈에 침을 놓았어요.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수정은 조용히 기도하듯 눈을 감았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수정은 장명수의 맥을 계속 짚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맥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이현숙이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수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장준혁과 장수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때 장명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장명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현숙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자 장명수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이내 수정에게 고정되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방 안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환자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었죠. 장명수의 기적적인 회복은 병원 전체에 놀라운 소식으로 퍼졌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장명수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피검사 결과도 놀랍게 개선되었죠. 자가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김태준 과장도 이제는 수정의 치료 효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전문가로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은 장명수의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원사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장명수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수정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이현숙은 수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되돌려 주셨어요. 장명수도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준혁은 수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가장 강하게 수정을 불신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수미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수정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태도가 미안했던 거죠. 수정은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수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아버지, 수정 선생님께서는 1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드려야 해요. 장명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석그룹의 법무팀이 전력을 다할 겁니다. 수정은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15년간 숨겨온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다시 그 일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장수현이 수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장명수의 회복 소식과 함께 수정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준혁은 민석그룹의 영향력을 활용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어요. 장수현이 찾아낸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죠. 재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대명약초 무역의 전 직원이 나타나 증언했어요. 황미경 회장 부인의 조카 황태석이 특별히 처방된 약재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박수정 선생님의 명성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면허를 잃은 한 의사가 대기업 회장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의학의 진가를 보여준 박수정 한의사, 15년 만에 명예 회복의 길로. 재심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수정의 면허 취소 판결을 뒤집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명히 밝혔죠. 박수정 한의사는 의료사고의 책임이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15년간 부당하게 박탈된 그녀의 의사 자격을 즉시 회복시킨다. 수정은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장수현과 장명수 가족들이 그녀 곁에서 함께 기뻐했죠. 병원으로 돌아온 수정은 이제 정원사가 아닌 한의사로서 정식 직함을 받았습니다.
병원장 강민석은 그녀에게 통합의학센터의 한방 부문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병원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수정은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이라는 비전을 이루게 된 것이었어요. 장명수는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정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수정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죠. 민석그룹에서 한방의료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수정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수정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믿는 한의학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원에서 약초를 가꾸는 일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얻는 지혜와 평화가 제 의술의 근본이니까요. 장명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재단 내에 연구용 약초원을 만들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수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가득했어요. 15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어느 봄날 수정은 병원 정원에서 약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사가 아닌 한의사로서 자신만의 약초원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장수현이 커피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죠. 선생님, 이제 어떤 느낌이세요? 수정은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름다운 꿈이죠.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민석한 방의료재단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널찍한 정원 한가운데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명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정원사의 용기와 진심 덕분입니다. 박수정은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눈빛만은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이제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이자 한의학 연구소의 책임자였죠. 장명수 가족은 모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현숙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장준혁과 장수민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특히 장수현은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개원식이 끝난 후 수정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약초원으로 장명수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다양한 약초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정원은 그녀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키운 약초들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아픈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는 거죠. 장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력이 넘쳤어요. 이제 정원사님은 회장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셨네요. 수정은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행복이 머물렀어요. 정원 한켠에서 장수현이 약초를 살피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저 그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해요. 그들이 정원을 거닐 때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수정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이제 그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